진돌이와 할머니는 그저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채 떠오르기 전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돌아, 일어나자. 하고 부르면 진돌이는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채로도 그의 꼬리는 느릿하게 흔들렸고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착한 진돌이, 오늘도 잘 잤니?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진돌이는 눈을 감고 고요히 머리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습니다. 아침을 준비할 때도 할머니는 항상 진돌이를 먼저 챙겼습니다. 작은 그릇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담아주며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그래야 같이 산책도 가고 밭일 도와주지. 할머니의 말에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마을 산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지팡이에 의지해 걷기 시작하면 진돌이는 그 속도에 맞춰 느리게 한 발 한 발 걸음을 맞췄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 진돌이는 늘 할머니의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스치면 진돌이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장터에 가는 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시장 한편에 앉아 찐빵을 사 먹으며 할머니가 진돌이도 한 입 먹어볼래? 하고 부르면 진돌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이며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작은 찐빵 조각을 떼어주며 우리 진돌이는 뭐든 조심히 먹어야지.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햇살이 기울 무렵 할머니와 진돌이는 마당 한편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였고 그 곁에서 진돌이는 가만히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살며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진돌이는 할머니 방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진돌이와 할머니의 하루는 소박했지만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존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돌이 없이는 할머니도, 할머니 없이는 진돌이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와 진돌이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진돌이를 부르려 했지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 그녀를 짓눌렀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붙잡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몸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아 당황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진돌이가 짖는 소리에 가족들이 급히 달려왔고 곧이어 구급차가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돌이는 낯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차에 오르던 그 순간 진돌이는 울부짖듯 크게 짖었습니다. 진돌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돌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진돌이는 한참 구급차를 따라가다 멈추고 그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이의 몸은 온통 떨리고 있었고 발은 그 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돌이는 집안을 헤매며
할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앉던 평상 앞에 가만히 앉아 남겨진 지팡이 옆에 머리를 기댄 채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의 방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문틈으로 퍼지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날 할머니가 떠났던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진돌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익숙한 산책길을 따라 이어졌고 그 길은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추억이 깃든 길이었습니다. 작은 돌길을 지나고 시골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돌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열정거장이나 떨어진 낯선 곳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서 진돌이는 멈춰 섰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조용히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익숙한 미소로 걸어 나올까? 진돌이는 끝없이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병원 경비 아저씨가 문을 나서다 우연히 진돌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라, 이 녀석. 진돌이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녀석이. 경비 아저씨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진돌이가 왔어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진돌이가 여기까지? 아직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말렸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돌이가 왔다면 내가 직접 가야 해. 진돌이가 나를 찾았잖아.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지만 진돌이를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병원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진돌이는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익숙한 발걸음의 주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진돌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돌이는 주저하지 않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몸은 서로를 꼭 끌어안듯 마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진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돌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슬픔이 마치 한순간에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의 재회 이후 진돌이는 매일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따스한 목소리를 들으며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집을 나설 때마다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앞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족들이 곁에 있는 사이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원 문이 열려도 할머니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고 익숙했던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장례식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돌이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장례식이 끝난 저녁,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았고 조용한 바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이제 장례식장에는 가족들 말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는 차가운 바닥에 조용히 앉아있던 진돌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돌이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단지 무언가를 기다리듯 주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진돌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영정사진이 놓여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진돌이는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왈. 진돌이의 짖음은 길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울음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와 진돌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가족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의 침묵 후 진돌이는 사진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조용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은 듯 그의 몸은 사진 앞에 바짝 붙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진돌이는 할머니의 온기를 기억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슬픔을 마음속 깊이 묻은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돌이는 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고 초점 없는 시선은 마치 할머니의 부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할머니가 앉았던 오래된 평상 근처에서 잔잔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손짓하며 진돌아, 여기 와서 쉬자. 하던 곳이었습니다. 진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진돌이는 할머니의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익숙했던 할머니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눈가에는 어느새 젖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듯 애처로운 울음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진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밥그릇 앞에서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돌이의 가녀린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깨닫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당 한쪽에서 진돌이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족들은 아직 꿈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그 평온한 정적 속에서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돌이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걷던 산책길을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길이었고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진돌이의 몸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에 맞추는 듯
조심스럽고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 시골길을 따라 늘어진 낡은 울타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돌이는 걷다 말고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쉬던 작은 평상 옆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멍하니 앞을 응시했고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진돌이는 조용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이 산책길을 따라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느린 걸음으로 산책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옆에서 걷고 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진돌아, 천천히 가자. 하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조용한 바람이 옆을 스쳤습니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진돌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던 작은 언덕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진돌이는 다시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진돌이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는 작은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진돌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걸 안타깝게 여겼던 가족들이 놓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돌이는 조용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그 울음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부르듯 그리움에 젖은 외침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마치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진 듯 진돌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눈가에는 또렷한 눈물 자국이 번졌고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했지만 온 집안을 가득 채울 만큼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돌이가 그리움에 몸을 떨며 사진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진돌이는 때때로 사진을 향해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사진 속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믿는 듯 그의 작은 몸은 사진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얼굴이 담긴 틀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돌이의 울음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짖음과 낑낑거림이 점차 고요한 흐느낌으로 바뀌면서 몸은 작게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에 진돌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돌이는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함께 걷던 산책로를 지나 구급차가 멀어지던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혹시 할머니의 발걸음이 뒤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진돌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진돌이의 시선은 병원의 입구만을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할머니를 만났던 순간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병원 경비 아저씨가 진돌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경비 아저씨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돌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돌이는 그렇게 매일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문이 열리고 따뜻한 손길이 다시 다가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진돌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병원을 향해 걷는 그 길은 열 정거장이라는 긴 여정이었고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 아래 그의 몸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밥그릇 앞에 놓인 따뜻한 밥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코끝으로 살짝 냄새만 맡을 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애써 차려준 음식은 그대로 남아 시간만큼이나 식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진돌이의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단했던 몸집은 점점 말라가고 윤기 있던 털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걷는 걸음마저 무거워졌고 작은 숨소리에서도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진돌이의 모습을 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진돌아,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아들은 조심스레 그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진돌이는 그 손길에도 무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지. 진돌아, 그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지만 진돌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진돌이는 다시 병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막으려 했지만 힘없는 몸을 이끌고 고집스럽게 그 길로 나섰습니다. 진돌아, 이제 그만해. 그만 가도 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도 손자의 애절한 눈빛도 진돌이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진돌이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몸이 짓눌리는 듯 걸음걸이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하며 끝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듯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땅을 적시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돌이는 또다시 병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을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몸은 비에 젖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축축한 땅은 마치 걸음을 붙잡으려는 듯 진흙으로 발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빗속을 걷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기울어 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축 늘어진 상태에서도 그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고 걷다 멈춰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몇 정거장이 남지 않은 어느 순간 진돌이는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몸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휘감았고 그 순간 진돌이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몸을 적셨고 작은 몸은 점점 더 웅크러졌습니다. 빗속에서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진돌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작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마치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운 길 위에서 진돌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빗속에서 작게 떨리며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두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축 늘어져 있는 작은 몸, 비에 흠뻑 젖어 축 처진 털, 숨소리마저 미약한 그 모습이 할머니의 가슴을 사정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서 할머니는 분명 순이를 보았습니다. 순이야 맞지? 내가 돌아온 거지?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마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돌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털 사이로 손끝이 스치자 마치 오래전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그녀의 몸은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그리움이 차오르며 할머니의 오열이 거리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돌아온 거야. 하늘이 다시 널 보내준 거야. 그렇지? 그녀는 진돌이를 품에 안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과 함께 터지는 외침 속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돌이는 힘없는 몸을 그녀의 품에 맡긴 채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은 온몸을 떨며 진돌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슬픔과 기쁨,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는 이 작은 생명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돌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손끝에는 온기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 진돌이의 차가운 몸을 감싸자 진돌이는 마치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순이야, 돌아와 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끓인 따끈한 죽을 내어 놓았고 진돌이는 조심스레 한 입을 댔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익숙한 손길 속에서 진돌이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에 몸을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존재의 삶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얽혀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진돌이의 이름을 부르며 살포시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산책 가자. 그 목소리에 진돌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산책길에서 두 존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사이에는 따뜻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진돌이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기억나니? 예전에 우리 이 길 자주 걸었잖아. 진돌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도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도 할머니는 진돌이를 꼭 옆에 두고 다녔습니다. 순이야, 여기 찐빵 기억나니?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할머니는 찐빵 한 개를 사서 한 입 베어 물고 작은 조각을 떼어 진돌이에게 건넸습니다. 진돌이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고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에서 해가 지는 시간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진돌이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 공간은 서로의 존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진돌이는 할머니의 방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진돌이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진돌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돌아온 순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돌이 역시 새로운 할머니에게서 익숙한 따뜻함을 느끼며 마치 오래전 사랑했던 이의 곁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그리움을 치유하며 서로를 통해 잃어버린 행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진돌이는 새 할머니와 함께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느리고 조용한 걸음이 이어졌지만 그날은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진돌이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낯선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어디가? 새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돌이의 묵직한 걸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진돌이는 조용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돌이가 멈춰선 곳은 할머니와의 깊은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 병원 앞이었습니다. 진돌이는 병원 입구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만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순아, 왜 여기서 멈춘 거니? 새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진돌이의 고요한 모습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진돌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곳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듯 작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털을 살짝 스쳤고 주위를 둘러싼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옆에 있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돌이의 몸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하늘은 점차 붉게 물들어갔고 병원 앞 그 자리에는 슬픔과 고요가 가득 찼습니다. 진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한참을 바라본 뒤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갈까? 진돌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돌이는 다시 병원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돌이와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진돌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오늘은 뭐 좀 맛있는 거 사줄까? 순이야? 부드러운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식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돌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낯선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래, 순이야? 어디 가려고 그러니? 시장은 저기야. 할머니 목소리에는 점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스며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긴장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는 결국 진돌이를 따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려는 건지 한번 보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진돌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작고 느린 걸음 하나하나에서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가슴속 깊이 품어온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느껴졌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진돌이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진돌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앞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대문, 시간의 흔적이 가득 묻은 벽, 군데군데 떨어진 페인트와 사가가는 나무 창틀. 모든 것이 오래된 기억의 잔재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집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작은 몸은 떨리는 듯 가만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보는 진돌이의 시선에는 묘한 슬픔이 어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진돌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이 고스란히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이야, 네가 알고 있는 곳이니? 진돌이는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마치 모든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중년의 남자는 시선이 진돌이에게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굳어졌습니다. 진돌이?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진돌이가 평생을 함께했던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며느리가 다급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돌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 경직되었습니다. 진돌이야. 진돌이 맞아?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진돌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수차례 말을 삼키고 마침내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진돌이 마치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돌이를 향해 다가가던 며느리 역시 무릎을 꿇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진돌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순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간절함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진돌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랑 함께 살던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돌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집을 나가 방황했지만 그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두 손으로 진돌이를 꼭 끌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순이에요. 제게 돌아왔어요.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돌봐줬고 저와 함께 있었어요. 순이는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의 품속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부정과 진돌이를 품에 안은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돌이만큼은 항상 곁에 두고 돌보셨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렇게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진돌이는 매일 그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으러요.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진돌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진돌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린 진돌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닐까.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온 걸 보니 믿기지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돌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작스레 맞춰지는 순간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진돌이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돌이가 병원 앞으로 가서 멈춰 섰던 이유,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집 앞에 도착해 멈춰버린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그녀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는 순이가 아니었구나. 진돌이었어.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진돌이를 꼭 끌어안고 있던 팔이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여전히 그녀의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눈동자, 매일 아침마다 부르던 이름, 함께 걸었던 산책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순이라고 믿었는데, 내게 돌아온 줄만 알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오해에서 오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 쏟았던 사랑이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과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믿음 속에서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온 게 아니었구나. 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작은 존재가 순이가 아닌 진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진돌이는 여전히 그녀의 품 안에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변함없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진돌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순이가 아니구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그녀의 모든 깨달음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와 진돌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슬픔, 안도가 얽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해와 감사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돌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진돌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걸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따뜻한 이해와 안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진돌이가 이렇게 빛이 나게 된 거.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윤기가 돌고 행복해 보여요.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진돌이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처음엔 순이가 돌아온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네요. 잠시 말을 멈춘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진돌이와 함께 살아도 될까요? 제가 끝까지 진돌이 곁을 지키고 싶어요. 잠시 동안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진돌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걸 보니 분명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며느리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돌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돌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몸짓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평화로움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진돌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진돌아!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담긴 따스한 감정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으로 진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부름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이해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도 슬픔도 없이 그 작은 눈에는 오직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책 가자. 우리 진돌이. 진돌이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고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히 마을 골목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걷는 두 존재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늘 그러하듯 장바구니를 들고 진돌이와 함께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돌이는 익숙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여전히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봐. 진돌아.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좀 사야지.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한 온기로 진돌이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시장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스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도 보고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내던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진돌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집 안으로 스며드는 시간, 그녀는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돌아. 이번엔 할머니가 절대 먼저 떠나지 않을게. 진돌이는 그 말에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우리 진돌이가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돌이의 온기가 마치 약속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 순간을 온전히 공유했습니다. 진돌이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할머니 역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깊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진돌이와 할머니가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돌이와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